골이에요. 신문선 해설위원의 골. 네, 예, 이게 언제 때 상황인지 아십니까 혹시? 98년 프랑스 월드컵 예선 본선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한국 축구사에 아마 영원히 남을 그 기적적인 경기들이 많았죠. 네, 그랬죠. 네, 일본에게 네. 역전승됐고 네, 네. 그리고 2000 월드컵 때는 이제 4강에 올라갈 때 세계적인 이제 강호들을 꺾을 때 터져 나왔던 오디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지막은 우리 신 교수님 목소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어떤 개그맨 성대모사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뭐 제 목소리로 사실은 뭐 먹고 살던 사람들도 개그맨들도 많아서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네. 하도들 많이들 해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교수님 덕분에 먹고 사는 개그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울 것 같은데요. 일단 많은 축구 팬들이 좀 의아해하고 놀랐을 텐데 예전에 히딩크 감독 때 체코한테 5대0으로 졌던 것처럼 네. 이게 홈그라운드고 또 지금 손흥민 선수가 아주 뜨거운 상황인데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득점왕 손흥민을 보유한 국가가 5대1로 졌어요. 네. 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게 바로 축구죠. 뭐. 네. 지금 월드컵을 이제 앞두고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변인들에 의해서 크게 질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히딩크 감독도 그랬죠. 히딩크 감독은 그 당시에 뭐 체코한테 5대0으로 지고 나서 5대0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었고. 별명이 아예 그렇죠. 5대0이었죠. 5대빵. 네. 그리고 참 놀림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네. 제가 이제 중앙일보에 컬럼을 쓸 때인데 축구인들은 모두 히딩크를 이제 내쫓자. 네. 왜냐하면 그 체코 경기도 경기지만 그 미국 쪽에 가서 평가전을 몇 경기를 했는데 그때도 성적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그 히딩크 감독이 준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서 히딩크 감독을 감쌌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 이건 일종의 과정이다. 과정이죠, 이런 그렇죠. 하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어제 경기는 그 모의고사 성격으로 봤던 거고요. 사실은 이제 축구를 잘 모르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사를 검색하니까 그 지금 벤투 감독의 빌드업 축구를 이제 굉장히 이제 비난하는데 빌드업 축구에 대해서 똑같은 그 어떤 시스템이나 그렇지만 택틱을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강팀을 만났을 때는 좀 더 수비적으로 하면서 이제 빌드업을 하는 이제 그런 패턴을 이제 하는 건데 어제도 사실은 한국 대표팀은 미드필드 라인에 그 황인범이라든가 또 백승호라든가 정우영이라든가 수비력이 좋은 선수들을 기용을 해서 상대보다 우리가 전력이 떨어지니까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사실은 모의고사를 이제 봤던 거죠. 근데 이제 결과는 이제 어제 많은 골을 먹다 보니까 사실은 어제 골은 5골보다 더 먹을 뻔했죠. 그렇죠. 네, 골대 맞은 것도 여러 번 있었죠. 그리고 이제 수비가 아주 숭숭 뚫리고 그래가지고 경기를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걱정을 하실 텐데 어제 경기를 통해서 이제 한국 대표팀은 기술 있는 선수들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또 브라질처럼 그 최강의 팀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수비 시스템을 갖춰야 될 건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많이 깨우쳤을 것 같아요. 어제는 사실은 제가 만약에 해설했다면 한국 대표팀의 문제 제기는 한 10%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네이마르라든가 그다음에 하샬리송이라든가 파케타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이 경기하는 것을 보고 실제적으로 어제 이제 시청률이 대단히 높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민들에게 축구가 강해지려면 인디비듀얼 택틱 그러니까 개인 전술이 필요한데 개인 전술이라는 것은 건물로 얘기하면 기소와 마찬가지 기초. 그 위에 이제 높게 건물을 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축구가 세계화되려면 기술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되고 그 기술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국민들에게 조금씩 메시지를 주면 그것은 비단 축구뿐이 아니잖아요. 모든 분야가 그렇잖아요. 한국에게는 그동안 그렇죠. 모든 분야는 한국은 투지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정신력에 대한 그런 얘기들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이제는 어제 경기를 통해서 한국 축구가 그래도 월드컵 4강도 갔고 그리고 이제 축구 선진국으로 이제 도약하는 이 시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바로 인디비듀얼 택틱에 대한 것을 어제 브라질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간 건데 저는 그것이 오히려 값진 네. 소득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래도 5대1은 너무 심한 것 같고 네.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하면은 점수차가 더 날 뻔했고요. 또 네. 김민재 같은 선수의 부재가 크게 느껴져서 그럼요. 저는 한국 국가대표팀이 축구 선수 한두 명에게 기대는 구조인가 하는 약간 아쉬움도 있었어요. 그 슈퍼스타가 있는 팀은 역시 강하죠. 네. 사실은 숫자가 적은 스포츠일수록 스타 플레이어 한 사람이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잖아요. 배구, 농구. 근데 이제 축구는 11명이 하는데 네. 축구가 발전을 하면서 속도도 빨라졌고 발로 하는 농구처럼 이게 스피드가 엄청나게 빨라진 이제 종목으로 변했거든요. 그렇죠. 기술도 많고. 그럼요. 네. 그리고 그 기술을 발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컴팩트하게 공격과 수비와 미드필드 라인을 좁혀서 압박을 하고 질식시키는 이제 그런 축구를 이제 지금 진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브라질은 한국이 아시아 무대, 아시아 최종 예선 때 보여줬던 강한 압박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좁은 사이에서도 네이마르가 정말 뭐 이거는 발로 하는 농구처럼 드리블을 하고 패싱을 하고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어제 경기에 지면 첫째 언론들은 팬들은 감독을 질타하죠. 네네 그렇죠. 감독을 질타해요. 선수들도 질타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들도 질타하죠. 네. 근데 여기서 선수를 질타하기 전에 우리가 선진국형으로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한국 선수들 중에서 뛴 선수들 중에 손흥민을 포함해서 황의조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해외에서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선수들도 홈 경기이긴 하지만 그 선수들도 지금 들어와서 시차라든가 원정 와서 게임 뛰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선수들의 컨디션 사이클이 그렇게 썩 좋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경기를 통해서 본선 경기를 놔두고 어떻게 컨디션 조절할 것인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팁. 또 한 가지는 네이마르나 뭐 이런 선수를 통해서 세계 축구를 가기 위해서는 한국의 축구 학습에 대한 이것도 한번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축구 학습이란 말씀을 하시고 또 개인 기량 말씀도 하셨어요. 이런 건 어렸을 때부터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론 보도에 보면 손흥민 선수는 뭐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 같아서 양말 신을 때도 왼쪽 발부터 신었다. 그렇죠. 그래서 양발 쓰기를 했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전 이면이 좀 아쉬운 게 지금 그 국가대표가 되는 사람들은 다 프로축구 선수들이고 그전에 엘리트 체육을 통해서 양성됐는데 이게 학교 체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체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굴 부모를 만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학교 체육에서도 부모들이 져야 될 부담이 너무 큰 게 아닌가 이런 좀 관찰평이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축구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 정부에 축구 선수를 하신 그렇죠. 거죠. 그때는 아마 수업도 별로 안 들어가시고 그랬던 때 아닙니까? 네, 저는 운이 좋았던 것이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축구를 서울로 해서 그 뭐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집에서 절대 반대라는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운동선수 하면 깡패된다. 깡통된다. 옛날에는 공부를 안 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는 뭐 중학교 팀들이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있는데도 축구를 어른들이 못하게 하니까 매일 울고 있는데 정부에서 공고가 났어요. 특수 목적 학교인 체육학교가 생긴 겁니다. 전국에 이제 첫 번째 생긴 거죠. 그래서 수십 대의 이제 경쟁률을 뚫고 체육학교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름이 체육중학교인가요? 예, 그렇죠. 체육학교였습니다. 체육학교. 네, 그래서 그 체육학교에 들어가서 중학교 3년 과정 동안 8교시씩 공부를 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8교시 수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육상 수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체조 수업이 있었고 농구 수업이 있었고 이런 실기 종목이 있긴 했지만 최소한 하루에 6시간 이상은 교과를 하셨군요. 교과를 다 했죠. 그래서 그게 오늘날 사실 교수님이 되는 하나의 바탕도 됐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편견인데 운동선수는 말을 못한다. 글을 못 쓴다.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를 하진 않아요. 또 거꾸로 운동은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해야 되고 또 강압적으로 시켜야 되고 학교 공부도 못하게 하고 숙소를 잡아놔야 축구를 잘한다. 저는 뭐 동의 안 합니다. 두들겨 패서라도 기량을 끌어올려야 된다. 그 동의 안 해요. 왜냐하면 거군요. 제가 체육고등학교 시절에 체육중 체육고등학교 이렇게 다니셨군요. 고등학교 제가 이제 1기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전국에서 3관왕을 했습니다. 뭐로 3관왕을 하셨어요? 우승을 3번 했다는 거죠. 축구로요? 가장 그 큰 대회인 선수권 대회를 우승했고 그다음에 축구연맹전을 우승했고 그다음에 부산 MBC 대회를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닐 그 고등학교 시절에 많은 미디어들은
체육학교가 공부도 하면서 운동에서 이렇게 성과를 내는 거에 대해서 크게 조명이 되고 새로운 모델을 만드셨군요. 네, 중국경영에게 봤어요. 그럼 그때 지도자 선생님들이 참 훌륭하셨죠. 훌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은퇴하고 나서 대한체육회 이사 그리고 국민생활체육회 이사 이렇게 행정을 하면서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운동은 머리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려면 운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게 동의하지 않고 축구를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 과학적으로. 다른 종목도 그럴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해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축구에 대한 관점에 대한 어떤 이런 새로운 시각에서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것은 비단 축구뿐이 아니겠죠. 축구라는 것은 볼을 차는 이 한 종목을 통해서 한국의 모든 생활 문화 그리고 학교 시스템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축구를 통해서 보면 그것을 해석을 하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신 교수님처럼 중고등학교 때 체험도 있으시고, 그다음 대학생은 그래도 아무래도 성인이니까 또 뭐 좀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다음에 축구 행정에서도 그런 뜻을 펼치시고 그러지만 여전히 지금 각급 학교 체육을 보면 종목별로 되게 대동소이한데 부모들이 코치비부터 다 내야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약간 주변에 운동 자제를 운동시키는 분들 보면 도박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좀 극복해야 될 거 아닌가? 누가 풀어야 됩니까 이거? 오창익 선생님께서 잘 아시네요. 제가 운동을 할 때는 부모들이 부담이 없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옛날에 오히려 거꾸로요. 동창회에서 지원했고 학교에서 지원했죠. 아 그러네요. 신 교수님은 저 학교 다닐 저는 때 부모님 정부에서 장학금을 받았고 반대했다니까. 그렇죠. 축구화도 정부에서 사줬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유니폼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훗날 사회 나가서 선생이 돼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늘 그랬었어요. 니들이 받은 혜택을 돌려드려야 된다. 어렸을 때 좋은 저도 교육이네요.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방송 생활을 끝내고 나서 오랫동안 사실은 외유를 했던 거죠. 프로 선수 생활하다가 은퇴를 일찍 하고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이제 관뒀는데 그러다가 이제 방송 생활에 발을 딛고 그 시청률이 뭔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잡혀가지고 신 교수님 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잘하셨고 압도적이니까 20년을 시청률이 나오니까요. 방송사 입장에서는 월드컵을 5번이나 이제 월드컵을 현장에서 중계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한국 축구의 현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드에 뛰는 선수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한 모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행정가들이 필요한데 지금 현장에 있는 축구 선수를 둔 부모는 집을 팔아서 그죠? 그리고 능력에 의해서 베스트 11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스폰서 금액에 따라서 스펙에 따라서 그런 데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그러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다 알죠. 자기들끼리는 알죠. 그럼요. 우리 부모는 돈이 없네. 그렇죠. 차를 사줬다든지 뭐 감독님한테 무슨 대접을 그리고 했다든지. 때만 되면 그 승부 조작을 포함을 해서 심판 배설하는 이런 사건이 심심치 않게 터지면 스포츠가 갖고 있는 가치인 공정성이 실종이 되니까 사회에서는 체육인들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갖고 보느냐는 거죠. 그래서 축구를 하다가 농구를 하다가 배구를 하다가 야구를 하다가 은퇴를 하고 나면 더 많은 제2의 인생을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바로 체육도 중요합니다만 지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덕체 이것이 균형을 이것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체육을 통해서 사실은 공정성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공정성이라는 것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모두가 적용되는 그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는 그래서 미국에서 그래서 일본에서 그리고 유럽에서도 스포츠맨은 사회적으로 존중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왜 이렇게 그릇돼 있을까?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 공정을 실천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스포츠맨이어야 한다. 맨이다라는 거죠. 자, 하여튼 그런데 신 교수님 모셨으니까 일단 손흥민 선수는 대단한 건 맞죠? 그럼요. 그 역사적으로 축구 선수가 여럿 있는데 뭐 이회택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누가 제일 잘 나가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사실은 이제 축구를 했던 그 선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비슷한 세대에 누가 최고의 선수였는가 이제 서로들 얘기를 하죠. 네네. 이제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팬들이 생각하는 거와 또 다른 시각에서 그렇죠. 얘기를 네, 하죠. 전문가들이 볼 땐 또 다르죠. 네. 70년대 저는 연세대학교를 다녔어요. 네. 연고전 뭐 제가 연대 나왔으니까 연고전 해도 네네. 되죠. 남들은 고연전이라고 고연전이나 부르는. 저는 뭐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근데 고연전을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두 양 대학이 최고의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집합체였으니까. 그렇죠. 네. 뭐 고대를 이제 상징했던 선수 그러면 당연히 차범근 선수 네. 꼽을 수 있죠. 차범근 선수는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운동을 했던 축구를 했던 사람들이 차범근 선수는 기술이 없어 빨라 뭐 그러는데 빠른 게 기술이죠. 빠른 게 네, 네. 워낙 빨랐어요. 네, 워낙 빠르기 때문에 뭐 장기술을 쓰는 그렇죠. 게 보이지 않는다. 네, 피지컬이 네. 워낙 좋았고 근데 그 시대에 뛰었던 선수 중에서 연세대학교는 또 컴퓨터 링커인 조광래가 있었어요. 네, 조광래 선수. 네. 네. 현대 축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델로서 활동하는 그런 선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시대에 뛰었던 최순호 선수. 최순호 선수. 86년도 네. 멕시코 월드컵 때 다 갔던 선수입니다. 차범근, 네, 그랬죠. 그다음에 맞습니다. 조광래, 최순호 갔는데 허정무도 있어요. 그렇죠. 86년에는. 최순호 선수는 사실은 아시아권에서 가장 그 아트 사커를 했던 선수로 우리가 그렇습니까?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허정무, 차범근 선수에 비해서 또 네. 후속 세대 중 박지선 선수에 비해서 그렇게 곽강을 못 받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아시아에서 MVP도 따고 포항제철 시절에 최고의 선수로 각광을 받았습니다만 네. 지금처럼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문호가 높지는 못했던 것이 최순호 선수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최순호 선수가 이제 축구하는 것을 보면 미셀 플라티니, 네. 그 프랑스의 세계적인 미드필더였었죠. 플라티니 선수를 능가하는 그런 선수로 유럽에서도 사실은 평가를 해서 최순호 선수를 유럽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정말 지금 같은 에이전시나 에이전트가 없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가지 못했던 시스템으로 그럼요. 네. 저 뒷받침을 못 해줬군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대목이네요. 아니 참 교수님 모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여쭤본 것도 한두 마디도 없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러면 안 되겠고 저희가 앞으로 자주 모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간만에 모셔서 반갑고요. 네. 하여튼 어제 5대1은 중요하지 않다. 네.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거고 또 평가전이나 또 본선 가면 다른 모습으로 한국 국가대표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다. 그러면 이렇게 저는 기대해도 기대해요. 되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